은퇴 이후 갑자기 늙어 보인다는 말을 들은 적 있으신가요? 특별히 큰 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얼굴은 칙칙해지고 손발은 차가워지고 체력은 예전에 반도 안 되고 매일 피곤하고 괜히 의사에게 가봐도 큰 문제는 없다는 말만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65세의 박정우 씨 역시 그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늙게 한 건 몸이 아니었고 의사도 아니었습니다. 제 노화를 만든 건 바로 제 부엌이었습니다. 오늘은 박 씨가 스스로 깨달은 충격적 진실과 그 이후 일어난 신체의 변화, 그리고 전문가들은 왜 은퇴자의 식탁을 가장 강력한 노화 가속 장치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를 깊이 있게 풀어보겠습니다. 65세 하루에 3번씩 노화를 먹고 있었다. 퇴직 후 박 씨는 아침엔 뉴스 보고 점심엔 혼자 간단히 먹고 저녁엔 집에서 가볍게 차려 먹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문제는 가볍다고 생각한 그 식단이 실제로는 노화를 가장 빠르게 만드는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박 씨가 매일 먹던 것들입니다. 식빵 2장, 단짠 조리된 반찬, 가공육 소량, 즉석국이나 레토르트국, 저녁엔 맥주 1캔과 과자 조금. 겉으로는 소박하고 단순해 보이지만 노년기 신체가 가장 견디기 어려워하는 정제 탄수화물, 소금, 단 음식, 트랜스 지방, 나트륨, 고탄수화물 간편식이 매 끼니마다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위험한 줄을 몰랐어요. 그냥 힘들지 않게 먹는 건 줄 알았죠. 은퇴 후 갑자기 늙어 보이는 이유, 의사가 설명한 부엌 노화의 원리. 전문의들은 말합니다. 은퇴자들의 노화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는 데엔 2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움직임은 줄고 먹는 건 편해진다. 둘째, 영양 구성은 단순해지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음식이 늘어난다. 65세 이후 근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장 큰 원인은 운동 부족이 아니라 혈당 스파이크와 염증 증가입니다. 가공된 탄수화물과 단짠 음식은 혈당을 순식간에 올리고 그 순간 체내에서는 미세 염증이 생기며 이 염증은 근육을 분해하고 세포 노화를 가속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전문의들은 이를 부엌에서 시작되는 노화라고 부릅니다. 박 씨 역시 1년 사이에 이런 변화를 겪었습니다. 턱선이 사라지고 얼굴이 부어 보이며 아침마다 손가락이 뻣뻣해지고 계단 2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무기력하고 잠이 쏟아지는 날이 늘어나고 혈압과 혈당은 경계 수치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해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부엌이었다고 그는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운명을 바꾼 작은 결심, 부엌에서 딱 한 가지를 끊었다. 박 씨가 달라지기 시작한 건 어떤 건강 프로그램에서 은퇴 후 가장 위험한 것은 정제 탄수화물이라는 말을 들은 다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먹는 건 흔한 음식이었고 특별히 과식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체중과 허리 둘레 혈압을 확인해 본 뒤 그는 결심했습니다. 딱 한 가지만 끊어보자. 식탁에서 흰색을 치우자. 흰쌀, 흰식빵, 흰설탕, 흰가루 음식. 이 4가지를 부엌에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3주쯤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붓지 않고, 식후 졸음이 사라지고, 기운이 조금씩 돌아오고, 걸을 때 다리가 가볍게 느껴지고, 무기력하던 오후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전문의들은 이 변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면 혈당 스파이크가 사라지고 염증이 줄어들며 근육 회복 속도가 높아지고 호르몬 균형이 안정되며 체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살아나면서 신체가 늙는 속도를 늦춘다고 말합니다. 걷기가 힘들던 65세가 3개월 뒤 달라진 이유. 3개월이 지나자 박 씨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몸이 가벼워지고 걷기가 힘들던 사람이 아침마다 30분씩 산책을 하게 되고 무릎 통증이 줄어들고 밤에 깊게 잠이 들고 표정이 밝아지면서 얼굴선이 살아났습니다. 부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여보,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뭐 했어요? 박 씨는 그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죠. 그냥 부엌에서 흰 것들을 치웠을 뿐입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노화를 되돌리는 식탁의 조건. 전문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 젊음을 되찾고 싶다면 운동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식탁 리셋이라고. 그들이 말하는 회복 식탁의 원칙은 단순합니다. 하나,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은 줄인다. 둘, 염증을 만드는 간편식 가공식품을 멀리한다. 셋, 단백질과 채소 중심으로 식탁을 채운다. 넷, 저녁을 가볍게 먹고 충분히 잠을 잔다.
5 매일 2030분이라도 움직인다. 이 단순한 5가지가 노화를 막는 가장 강력한 루틴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저를 늙게 한 건 의사가 아니라 부엌이었습니다. 박 씨는 지금도 종종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의사를 바꾸기 전에 식탁을 먼저 바꿨어야 했습니다. 저를 늙게 한 건 병이 아니라 제가 고른 음식이었어요. 은퇴 후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닙니다. 경제적 여유나 운동량보다 식탁의 질이 노화 속도를 더 크게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식탁은 매일 3번 우리 스스로 만들고 선택합니다. 마무리 메시지.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늙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음식 선택을 통해 더 빨리 늙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엌은 노화를 만들 수도 있고 젊음을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박 씨의 고백처럼 의사보다 부엌이 더 강력한 노화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을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65세 이후 인생의 속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어느 65세 남성이 털어놓은 한 문장은 많은 은퇴자들의 마음을 뒤흔든다. 저를 늙게 한 건 의사가 아니라 제 부엌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아픈 곳도 없었고 혈액 검사 역시 큰 이상은 없다는 말만 반복해서 들었지만 몸은 이유 없이 무거웠고 얼굴은 빠르게 칙칙해졌으며 체력은 하루가 다르게 떨어졌다. 그는 걷는 것이 힘들어졌고 식사 후에는 늘 졸음이 쏟아졌고 밤에는 깊이 잠들지 못했다. 그리고 원인을 찾기 위해 병원을 전전했지만 결국 가장 마지막에야 진짜 원인을 발견했다고 고백했다. 그것은 그의 부엌, 즉 매일같이 반복되던 식탁의 선택이었다. 은퇴 이후 그는 예전보다 덜 움직였고 덜 요리했으며 더 간단한 음식들로 식사를 때우기 시작했다. 겉으로 보기엔 소박해 보였지만 정제된 밀가루 음식으로 아침을 시작하고 점심에는 나트륨이 가득한 찬거리 몇 가지와 즉석국으로 저녁에는 간편식과 맥주 한 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다. 음식의 양은 많지 않았으나 신체가 버티기 가장 어려운 구성으로 채워졌고 그는 그것을 편한 식단이라 여겼다. 사실 이 패턴은 오늘날 많은 은퇴자들이 택하는 방식이다. 바쁘게 살던 시절에는 규칙적인 식사와 일정한 생활 리듬이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 늘면서 불규칙성과 간편함을 우선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신체가 필요로 하는 영양의 균형은 흐트러진다.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를 은퇴 후 가속 노화의 첫 번째 단추라고 표현한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워지는데 여기에 정제 탄수화물과 단짠 음식이 반복되면 체내에서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며 미세 염증이 발생한다. 이 염증은 근육을 분해하고 뼈의 강도를 떨어뜨리며 세포 기능을 저하시키고 결국 노화를 눈에 띄게 가속시킨다. 그래서 같은 나이라도 어떤 사람은 빠르게 늙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10년 이상 더 젊어 보이는 것이다. 이 차이는 유전보다 생활 패턴, 그 중에서도 식탁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박 씨가 경험한 신체 변화는 놀랍도록 전형적이었다. 그는 은퇴 1년 동안 체중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허리둘레는 늘었고 근력이 약해졌으며 계단 2층만 올라가도 숨이 찼다. 아침마다 손가락이 뻣뻣해지고 무릎은 쉽게 붓고 밤엔 잘 자지 못해 오전 내내 피곤했다. 무엇보다도 하루가 길고 무기력해지며 살아있는 느낌이 사라지는 것이 가장 괴로웠다고 한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이 늙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단지 나이가 드니 당연히 생기는 변화라고 생각했을 뿐이다. 그러나 어느 날 건강 프로그램을 보며 그는 처음으로 의심했다. 혹시 내가 먹는 음식이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다. 의사는 문제 없다고 했는데 왜 몸은 점점 늙어가고 힘들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에 그 말은 그의 마음에 오래 남았다. 그는 결심했다. 딱 한 가지라도 바꿔보자. 그의 선택은 단순했다. 식탁에서 흰 것들을 치우는 것이었다. 흰쌀, 흰식빵, 흰설탕, 흰밀가루로 만든 음식까지 그동안 습관처럼 먹던 것들을 부엌에서 모두 없앴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다. 입맛도 맞지 않았고 무엇을 먹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자 그는 몸이 조금 가벼워진 것을 느꼈고 식사 후 갑자기 졸음이 오는 일이 줄어들었다. 2주가 지나자 손에 붓기가 빠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전날보다 더 가벼워졌으며 밤에 깊이 잠들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신기했던 것은 오후 시간에 무기력이 사라지는 것이었다. 그는 그 시기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특별한 운동도 하지 않았고 약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엌에서 흰 것들을 치웠을 뿐인데 몸이 다시 살아난 느낌이었어요. 의학적으로도 이 변화는 충분히 설명된다. 정제 탄수화물은 단기간에 혈당을 급격히 올리며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도록 만든다.
이때 인슐린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체내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지방이 축적되며 근육이 빠르게 감소한다. 은퇴 후 신체 활동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런 변화는 더욱 두드러진다. 노년기의 가장 치명적인 변화 중 하나가 근감소인데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고 피로는 쉽게 쌓이며 혈당 조절 능력은 크게 떨어진다. 그래서 많은 6070대가 운동을 해도 금방 지치고 힘이 빠지는 경험을 한다. 이는 운동 부족이 아니라 염증과 혈당 변동이 만든 결과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은퇴 후 가장 먼저 시작되는 노화는 외모보다 신체 내부에서 발생하며 그 시작점은 대부분 식탁이라고. 박 씨의 변화는 3개월이 넘어가며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체중은 크게 줄지 않았지만 배둘레가 현저히 감소했고 예전보다 적게 먹어도 배가 더부룩한 일이 사라졌다. 걷기 어렵던 사람이 이제는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을 하게 되었고 무릎과 발목의 통증이 줄어들면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수월해졌다. 혈압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혈당 역시 안정되었다. 무엇보다 그의 표정이 밝아지고 얼굴 피부가 깨끗해졌다는 것이 주변에 공통된 이야기였다. 부인은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요즘 뭐 특별한 거 하세요? 박 씨는 웃으며 답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엌에서 몇 가지를 뺐을 뿐이죠. 전문의들은 박 씨의 사례에서 중요한 교훈을 찾는다. 노년기 건강의 핵심은 식단이며 특히 혈당과 염증을 관리하는 것이 젊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식단만 바꿔도 노년기 체력, 정신적 안정, 수면의 질, 피부 상태까지 폭넓게 개선되는 경우가 많다. 노화를 되돌리는데 운동보다 먼저 식단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엌은 노화를 만드는 공간일 수도 있고 젊음을 되살리는 공간일 수도 있다. 매 끼니마다 선택하는 음식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으며 우리는 그 선택을 하루 3번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은퇴자들에게 말한다. 젊음을 되찾고 싶다면 운동화보다 식탁을 먼저 바꿔라. 그만큼 식탁은 신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축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식탁을 회복해야 할까? 정답은 어렵지 않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을 줄이고 자연에 가까운 음식, 특히 단백질과 채소를 중심으로 구성하면 된다. 염분이 많은 가공식품과 간편식은 가능한 한 멀리하고 저녁은 가볍게 먹고 충분한 수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루 20분이라도 움직이면 금상첨화지만 운동이 어렵다면 먼저 식단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성이다. 어떤 음식을 고르는가가 우리의 노화 속도를 결정한다. 박 씨는 지금도 종종 이런 말을 한다. 나는 병 때문에 늙은 것이 아니라 내가 고른 음식 때문에 늙었던 겁니다. 의사를 바꿀 게 아니라 부엌을 바꿨어야 했어요. 그의 경험은 많은 은퇴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 노화는 단순히 나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에 의해 조절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매일 식탁 앞에서 나이보다 훨씬 빨리 늙을 수도 있고 반대로 나이보다 더 젊게 살 수도 있다. 부엌은 노화를 가속하는 공간일 수도 있고 새로운 이막을 열어주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앞으로의 시간을 더 늙으며 보낼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젊게 살아갈 것인가? 그 선택의 시작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오늘 저녁 식탁에서 가장 먼저 치울 하나의 선택일지도 모른다. 지금의 나를 만든 것도 부엌이라면 앞으로의 나를 바꿀 수 있는 건 역시 부엌이다. 노년의 건강은 멀리 있지 않다. 생의 속도를 바꾸는 힘은 결국 우리가 매일 올려놓는 작은 그릇에서 시작된다.